안녕하십니까, 임 사장입니다. 종신보험 소비자 경보 주의 관련 이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드리는데요. 보도자료 나온 거 1편, 2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례를 뭘 들었는지도 한번 보험하시는 분들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보도자료에 나온 어떠한 조심하셔야 될 그 멘트, 설계사들의 이런 멘트를 조심해라 라고 아예 멘트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트인데요. 권유드리는 상품은 통합종신보험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망은 물론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기존 보험은 싹 다 정리하시고 통합종신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자, 이 멘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외국계 보험사들이 그 기존의 보험들을 싹 다 정리하고 변액 연금, 변액 종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막 다 모아서 가자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한 10년 전인가요? 이런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막 모든 보험을 다 없앴더니 질병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보험 하나로 모든 걸 보장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 개구라고요. 보험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케바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다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보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돼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 없는 보험은 사실 없습니다. 자, 제가 필요 없는 보험을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 저는 여기에다 둡니다. 필요한 보험, 필요 없는 보험은 내가 돈 낼 여력이 있느냐, 내가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느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험료 낼 능력을 가지고 전 정합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 좋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셔도 되고요. 보험 낼 능력이 안 되시면 많은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보험 들고 기본적인 실손만 들고 다니면 되죠. 실손도 보험료 올라가면 할 수 없죠. 아니 돈이 없는데 빚내서 보험 하나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험을 싹 다 정리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 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특약이 이제 현재 가입이 안 되는 특약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불필요한 보험은 없다. 그냥 내가 중복이 된 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에 이런 말 되게 많죠. 자, 두 번째.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기존 종신보험의 주요 특약이 모두 갱신형이네요. 이 상품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으니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비갱신형이 좋죠. 네, 갱신형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험료 낼 능력이 있으면 비갱신형, 보험료를 낼 돈을 많이 못 벌어 가난해 그러면 갱신형으로 가입하셔야죠. 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낼 능력 한도에서. 그런데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하셔서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 환급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어요. 비싼 종신보험에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세상에 이런 보험이 있으면
저도 가입하고 싶네요. 아니, 보험료가 낮으면서 환급률이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은, 예, 보험은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조삼모사. 우리 저 김수일 부장이 항상 많이 쓰는 건데, 조삼모사. 예, 앞에 3개 주거나 앞에 4개 주거나 이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낮으면 환급률도 낮습니다. 보험료가 높으면 환급률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급률이 낮거나 뭐 예를 들어서 중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요새는 없어졌는데 무해지환급형이라고 그러죠. 예. 10년 동안 그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싹 다 잘라버리고 20년 후에 환급률이 높다? 아니 그러면 20년 동안에 환급률이 없는데 아예?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누락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험료가 낮으면 환급률은 낮다. 보험료가 높으면 환급률은 높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째 사례. 기존 보험보다 혜택이 큰 상품이 나왔어요. 원래 보험료는 33만원인데 회사가 13,000원을 보조금으로 납입해줘서 계약자는 31만 7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보험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이 상품을 가입하세요. 예, 이거 불법이죠. 핸드폰 보조금 주는 거 불법이듯이 보험료도, 예, 보험료를 주면 불법입니다. 이게 뭐냐?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예전에는 금연 할인이라고 그러죠.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액을 내시면 고액 할인이 있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설계하고 세팅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보험회사가 보조금으로 납입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기가 건강체라는 거죠. 이거 말 잘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잘못되면 요새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걸려서, 예,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험회사의 할인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5번째인가요? 자, 기존 보험은 이거 기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보험은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 계약 대출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고 납입 의무 기간 2년만 보험료를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있으니 대출 상환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 더욱 적합한 보험이다. 이게 이제 보험 계약 대출이 좀 문제가 있죠.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데 약관 대출은 쉽게 얘기하면 약관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 약관 대출은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그 예정이율, 지금 적용받고 있는 예정이율에서 플러스 2% 또는 1.5%를 약관 대출로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 약관 대출 이자가 6%다라고 하면 내 보험에 있는 적립금은 4%로 또는 4.5%로 쌓이고 있는 거죠. 옛날 상품들은 거의 2%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4%로 적립금이 쌓이는데 그 적립금에 내가 2%의 이자를 주고 빌려 쓰는 겁니다. 사실 약관 대출을 이제 쓰다가 이제 못해서 해약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이 되시니까. 네.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무조건 유지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고객분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쌓여서 네가 만기 환급금이 얼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탔을 때 이 보험이 이 안에 있던 특약들이나 이런 의미가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약관 대출은 고객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저도 제 후배가 이거 물어보는데 이걸 얘기했는데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길래 내가 욕을 좀 날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이 약관 대출은 정말 개념이 이게 쉬운데 고객들이 생각하는 내 돈에 대해서 왜 이자를 내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왜 보험회사는 은행에서는 2%, 한 3%의 신용대, 뭐죠? 주택담보대출 3%인데 왜 너네는 7% 6% 받지?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내고 있는 보험을 담보로 하는 거고요. 그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내 돈을 빼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이 적립이 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이 되는 이율에 플러스 2%가 약관대출 이율입니다. 그러면 내가 적립되는 보험이 4%로 이 돈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고 나는 거기에 플러스 2%인 6%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가 많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자,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길죠? 이번에 가장 낮은 등급의 VIP가 되셨는데 VIP에게만 가입기회를 드리는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비과세 복리이고 이번 달이 지나면 가입할 수도 없어서 다른 분들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이 상품을 계약하고 있어요. 다들 더 큰 금액을 불입하려고 해서 지금도 네, 기네요. 거짓말이죠. 보험회사에 VIP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 들고 뭐 보험 들면 뭐 좀 그 대출이자를 좀 깎아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무슨 식당에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에 등급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변형이 돼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변경이 돼서 이번 달까지만 가입해야 되는 담보가 있다거나 담보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비과세 복리 비과세는요 기준이 보험은 5년 납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월 10년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가입하면 비과세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기준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납입을 해서 10년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고요. 물론 보험은 복리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띄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저축성으로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끝났네요. 네. 이 이제 보험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고객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 또는 설계사가 주의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냐 하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판매에 있어서 강화됐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이제 해지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시고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시리즈 3번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나 우리 일반 TV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기의 보험을 설계해준 설계사를 좀 믿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가지고 어느 설계사에게 가서 내 상품을 봐달라고 했는데 이거 무조건 다 잘못됐고 없애야 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설계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 이게 누굴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사,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는 고객보다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나의 설계사를 잘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와 거래해왔던 설계사들을 잘 믿으시고 유튜브나 이런 저도 유튜브 지금 보내드리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꼭 주의하셔서 좋은 상품, 좋은 설계사와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